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네이버가 최근에 공개한 새로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싱크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그냥 새 모델 나왔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AI 기술 트렌드를 보면 단순 생성 능력, 그러니까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걸 넘어서서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추론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핵심적인 변화죠. 바로 그 지점에서 네이버가 이 싱크 모델을 딱 내놓은 건데 이건 글로벌 AI 경쟁에서 네이버가 던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카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퍼클로바엑스 싱크 기술적으로는 뭐가 좀 특별한 건지 또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특징부터 좀 짚어보죠. 이 싱크 모델은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추론 능력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매개 변수 규모는 대략 한 320억 개 정도로 추정된다고요? 네, 그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이버의 접근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무조건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더 크게 경쟁보다는 더 똑똑하게, 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점이에요. 아, 효율성이요. 네, 보통 경쟁 모델들이 학습에 18쪽에 많게는 20쪽에 이상의 토큰을 사용하는데요. 이 싱크는 약 6쪽의 토큰만으로 학습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6조요? 와,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하니까 학습 데이터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셈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네, 몇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우선 페리-에렌 트랜스포머라는 자체 개발한 아키텍처를 적용했고요. 이건 정보 처리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검증 가능한 보상 기반 강화 학습, 줄여서 RAVR이라는 기술인데요. RLVR이요? 그럼 뭔가요? 이건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 흔히 환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식이에요. AI 답변의 사실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특히 기업 환경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곳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이군요.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즉 컨텍스트 창 크기가 12만 8천 토큰까지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뭐 아주 두꺼운 보고서나 복잡한 법률 문서 같은 긴 글도 한 번에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방대한 정보 처리 능력까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모델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네이버 하면 또 한국어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뭐랄까 경쟁 모델들을 압도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하이퍼클로바 엑스싱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설계한 코발트 300이라는 한국어 능력평가 벤치마크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고난도 테스트인데 네, 들어봤어요.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로 싱크가 무려 79.7점을 받았어요. 근데 경쟁 모델로 꼽히는 알리바바의 QN3가 63.5점, LG의 엑사원 DB 53.6점 정도거든요. 와, 16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단순히 뭐 지식 암기 수준이 아니라 문맥 파악, 숨겨진 의미 추론, 어떤 상황에서의 적절한 언어 사용 같은 아주 복합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이해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해레, HARA라는 벤치마크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싱크가 87.8점을 받아서 70점대 중반이 다른 모델들을 훨씬 앞섰습니다. 총 8개 주요 한국어 관련 지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어요. 8개 전부요? 네, 이게 바로 네이버가 왜 그렇게 소버린 AI, 즉 우리의 기술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한국어 하나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확실히 잡았네요.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의외의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텍스트 중심 모델인데 시각 정보 추론 능력도 상당하다고요. 아, 네. 그 부분이 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분명 언어 모델로 개발됐는데 이미지나 그래프 같은 시각 정보를 보고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저도 그 한국 수능 과학탐구 문제풀이 사례 보고 좀 놀랐어요.
글 설명은 거의 없고 생태계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랑 그래프만 딱 주어졌는데 네, 맞아요. 그걸 보고 이게 어떤 과정인지 예를 들어 천이 과정 같은 걸 이해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까지 동원해서 정답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미지 인식 기능을 결합해서 한국 수능 과학이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KCSAT 스템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정확도가 46.4%가 나왔어요. 이게 오픈AI의 GPT 4.1 버전이 기록한 40.3%보다도 높은 수치거든요. GPT-4보다 높다고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모델이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또 앞으로 이미지나 영상 같은 다른 종류의 정보까지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렇게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AI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이 기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아마도 AI 에이전트의 핵심 엔진으로 이 싱크를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죠? AI 에이전트라는 건 그냥 우리가 시키는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 도구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이나 쇼핑, 예약 같은 서비스들을 스스로 활용해서 복잡한 과업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말에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 갈 건데 괜찮은 기차표랑 바다 보이는 숙소 좀 알아서 예약해줘. 이렇게 말하면 얘가 알아서 검색하고 비교하고 예약까지 다 해주는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네이버가 가진 방대한 서비스들을 스스로 활용해서 사용자의 복잡한 요구를 처리해 주는 거죠. 와,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려면 지금 싱크가 보여준 것처럼 정확한 추론 능력, 사실 기반의 답변 생성 능력,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싱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오픈소스 전략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 강력한 한국어 모델을 시장에 풀어서 기술적인 표준, 일종의 해자를 구축하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측면이 있고요. 아, 기술 장벽을 세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네이버의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자 커뮤니티, 즉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공격적 측면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싱크를 활용해서 여러 응용 서비스를 만들게 유도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P의 유료 서비스 사용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생태계를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으로 연결한다.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럼 앞으로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만 해도 LG 엑사원 딥 같은 모델이 있잖아요. 네, 국내 경쟁도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드러난 특징만 보면 하이퍼클로버 X 싱크는 역시 압도적인 한국어 능력과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강점이고요. 반면에 LG 엑사원 딥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추론 능력을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아, 서로 강점이 좀 다르군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 잘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좀 나뉘거나 특정 산업별로 특화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경쟁으로 눈을 돌리면 알리바바의 QN이나 다른 빅테크 모델들과 비교될 텐데요. 여기서 네이버는 아마 파라미터 크기 같은 규모로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학습 효율성이나 한국어 능력, 그리고 K셋 문제 해결 능력 같은 특정 영역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내세우는 그런 비대칭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점을 살려서 차별화하겠다는 거군요. 상용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몇 가지 경로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P를 통해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API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네이버 검색이나 쇼핑, 클로버 같은 자사 서비스에 직접 내재화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식도 당연히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법률, 의료처럼 특정 전문 분야에 맞춰진 B2B 솔루션 형태로 개발될 수도 있겠죠. 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하이퍼클로버 X싱크라는 게 단순히 성능 좋은 AI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네이버가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내놓은 아주 전략적인 고민의 결과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역시 독보적인 한국어 능력과 높은 효율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상치 못했던 시각정보 추론 능력까지 갖췄다는 점인데요. 이런 능력들은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미래의 AI 에이전트 시대를 미리 준비하면서 동시에 오픈소스라는 카드를 통해 기술 생태계까지 주도하려는 네이버의 어떤 큰 그림, 야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AI 전략이 앞으로 또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 기술들이 우리 일상이나 비즈니스 현장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